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그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친명계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절대 나서면 안 된다고 말리는 쪽이 있고, 지금 그래서 마치 당이 두 쪽으로 쪼개질 것처럼 계속 지금 앙앙불락 창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친문계 중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삼철 의원 중에 하나죠. 22일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도 이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두 선거의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은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라 공동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철 그 유력 당대표 후보였던 중진 전해철과 이 재선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을 양쪽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옥죄는 그러한 방식으로 나서지 말라 이렇게 말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재명 의원 쪽에 그 의원들은 민주당이 선거 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죄송합니다. 실없는 얘기예요. 왜 이재명만 갖고 그러는 거야? 대통령 선거고 지방선거고 책임질 사람이 이재명 혼자 등에다 짊어져야 돼? 당신도 잘못했잖아. 책임 다 있잖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책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옥죄오고 있는 것은 친문 그룹의 기획 공작이다. 이재명 죽이기를 하려고 하는, 자기네들이 당권을 잡기 위해서 이재명을 누르고 있는 기획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획. 그런가 하면 이재명 의원 본인은요, 겉으로는 그냥 무건 수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 외부 노출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활동 영역을 넓히고 활발하게 밥을 먹는 식사 정치를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하고 접촉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개딸들로 불리는 그 강성 지지자들하고 지난번에는 주말에 인천 계양산 등산도 했지요. 이제 그러니까 양쪽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 이른바 이제 선거로만 국회의원 그걸로만 본다면 이재명 의원은 초선, 그것도 보궐선거를 통해서 됐으니까 0.5선, 그건 1선으로 안 칩니다. 내 2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 다시 해야 되니까 0.5선인데, 그래서 다 국회의원들이 선배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쪽에 이제 계속 밤 약속을 해서 이제 만나고 있고, 또 이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에게는 뭐 이런저런 메시지도 내고 또 같이 등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는 의원총회에도 나오지 않고 공식적인 당내 행사에도 나오지 않고 공식적인 모임에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있는 곳에는 안 가는 겁니다. 기자들이 있는 곳에는, 특히 사진 기자들이 있는 곳에는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공개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는 이런저런 활동을 하기도 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메시지를 낸 적도 있습니다. 북한의 방사포가 발사됐을 때 그 나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영화를 봤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안보 최고 책임자가 보고받지 못했다면 국기문란이고 보고받았다면 대통령의 안보의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또 이재명 의원도 국기문란 얘기했네요. 툭하면 뭐 국기문란입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당내 분열로 자꾸만 비춰질까봐,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지금 의원이 암암리에 여러 가지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을 1대1로 각계 격파를 하듯이 개육 점심 저녁 약속을 해서 밥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는 경선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저찌됐든 경선을 하게 되면 친문과 친명계가 부딪히고 그 후유증이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만큼 모양새 좋게 추대 이걸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옹립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표를 맡으실 분은 우리 이재명 전 대선 후보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친문 쪽에서 후보가 나오지 못하게 틀어막고 단독 출마 비슷한 형식으로 추대를 받아서 나는 생각은 없었는데 그렇게 추대를 하신다니 그러면 제가 맡아보도록 하지요. 뭐 이런 뉘앙스의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의원이 0.5선이긴 하지만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이제 원구성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이 초선급에 이제 막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이 소속되는 상임위원회가 따로 있고 4선, 5선쯤이 되는 중진들이 소속되는 이 묵직한 상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묵직한 상임위원회가 뭐냐? 1번이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뭐 이런 데입니다. 국가 대사를 논하는 그런 상임위원회거든요. 국방위원회, 뭐 외교위원회, 안보위원회 이런 데가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나는 어디 가고 싶습니다. 이제 희망 상임위원회를 써내는데 1번이 국방위원회, 2번이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을 낳고 있느냐? 본인 나름대로 중앙정치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정치에 대통령이 되기 위한 수업을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7년에도 다시 대선에 도전을 하고 이제 그때 또 후보가 된다면 이런저런 유세나 TV 토론 때 제가 국방위원회에서 해봐서 아는데요. 제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해봐서 아는데요. 이런 식으로 국가지 대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경력 쌓기용 상임위원회를 희망한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허은하 대변인이 오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폭로를 했습니다. 뭐냐면 성남FC 성남시가 운영하는 프로축구단을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기부금이 들어와 있는데 이 기부금을 유치를 하면은 그 기부금 중에 일부를 성과급으로 줍니다. 성과급으로.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허은하 수석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간 3년간 성과급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면 이재명 당시 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세 사람이 유치 성과급의 90.6%를 챙겨갔다. 그렇다면은 이 돈이 이재명 지금의 의원, 당시의 성남시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세 사람이 성과급의 90%를 받아갔다면 그 돈이 그 사람들 호주머니로 들어갔겠느냐? 아니면 그 돈이 돌고 돌아서 이재명 시장에 갔겠느냐? 선거 자금으로 쓰였겠느냐? 그래서 자금 세탁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허은하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자금 세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